지금부터는 10월 첫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이번 주 이제 그 월요일은 우리 한국도 휴장이지만 네. 이제 중국도 계속 휴장입니다. 그래서 예. 국경절 연휴에 들어가서 10월 7일까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재개장한다. 예.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블라드 총재가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네. 지금 파웰 의장처럼 생각이 같은지 모르겠는데 연준 의원들이 어떤 생각,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지금 물가 상승을 일시적으로 여전히 보는지 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긴축 스탠스가 또 빨라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마 발언을 할 것 같아요. 네. 좀 체크해 보시고 10월 5일 이제 화요일 날은 미국의 9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네. 발표됩니다. 근데 중국도 특이했던 게 제조업 지표는 안 좋은데요. 서비스업은 또 좋았어요. 아, 이제 점점 코로나에서 탈출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 이 부분 체크하시고 그다음 개별 뭐 이제 업종으로는 미국의 5G 그러니까 5G. 우리나라 5G 장비주 너무 안 좋잖아요. 예. 근데 그날 미국의 5G 추가 주파수 경매가 있대요. 아. 그럼 보통 한 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예. 주파수 경매 들어가면 나중에 끝나면 네. 통신 장비 발주가 나와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조금 기대감은 한번 가져보시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1이 네. 나온다고 합니다. 그날 아. 출시되니까 체크하시고 10월 6일 날은 이제 수요일 날은 유럽에서 네. 8월 달 소매 판매 예. 데이터가 발표되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기술 공개를 하나 봐요. 파운드리 포럼이라는 게 열린다고 합니다. 뭐 GAA 그런 뭐 게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아직 나오겠네요.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는데 네. 그날 파운드리 포럼을 연대요. 아. 그럼 아마 기술 공개를 하겠죠. 네.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GAA 기술이니까 네. 예. 그게 어떤 식으로 좀 구현이 됐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10월 7일 목요일 날은 그 독일의 8월 산업 생산 예. 지표가 발표되지만 뭐 테슬라 주주분들은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주주총회 열립니다. 아, 2021년 테슬라 주주총회 개최되니까 참고를 하시고 10월 8일 날은 이제 제일 중요한 데이터가 역시 미국의 9월 고용 데이터, 예.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고 미 재무부의 또 환율 보고서도 나온대요. 뭐 아. 환율 조작국 막 예전에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예. 거기서 또 우리나라하고 중국을 어떻게 평가할지 좀 지켜보시고 역시 중요한 게 그날 금요일 날 삼성전자, LG전자 아. 3분기 실적 발표. 예. 근데 실적은 잘 나올 수 있을 거는 같은데 예. 주가 반응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이번 주에도 굵직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증시하고 비교해 가지고 10월 증시 시장의 어떤 변수들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특히 9월달 힘들었던 거는 내후 외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뭐 밖도 안 좋았지만 안으로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힘드셨을 것 같고 솔직히 그리고 개인 편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 시간에도 다뤘지만 기관들마저도 예. 너무 팔아제끼고 네. 오히려 외국인은 사니까 예. 그 상황에서 또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부분도 일부 있었죠. 대주주가 지분 매각을 했는데 네. 그 지분 매각하는 거를 소액주 좀 받을 방법이 없어요. 네.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도 예. 그런 것도 뭐 과도한 분할, 네. 물적 분할은 사실 그 개인 소액주주분들한테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훼손되죠. 예, 가치가. 훼손되니까. 예. 예, 그래서 과도한 분할과 자회사 상장 예. 이 리스크도 계속 이어져요. 네. 그러니까 소액주주를 보호할 장치가 없으니까 개인들은 더 허탈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카카오 네이버를 많이 사셨던 분들은 플랫폼 규제 리스크까지 예. 번져가지고 가뜩이나 안 좋은데 이런 부분들 연기금들이 원래 방어를 예전에 많이 해줬거든요. 진짜 아픈데 더 때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개인 편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적으로는 악재들은 악재대로 나오죠. 또 고승범 위원장은 이제 신용 줄인다고 하죠.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9월달은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네. 그런 장이 좀 이어졌던 것 같고 근데 이제 9월은 끝났는데 10월은 좀 이제 어떤 것들을 또 봐야 될 거냐 여러 변수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10월에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그 중국이 국경절 연휴가 길잖아요. 예. 이게 끝나고 났을 때 정책들이 나올 거는 같아요. 네. 지금 중국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국경절 이후에 뭐 정책 변화라든가 네. 경기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나타낸다든가 이게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의 주가 흐름하고 10월 말에요. IR을 해요. 네. 그때 전반적인 상세한 데이터를 발표를 해줍니다. 아. 그때 내년 전망을 해줘요. 예.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네. 10월 말에 실제 분기 실적 발표 한번 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12일 날은 금통위, 예. 10월 10일 날 금통위 있는데 금리 한번 더 올린다는 얘기가 한번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올릴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도 수요 예측을 하나 보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상장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흥행에 성공할지, 왜냐하면 카카오페이가 워낙 지금 말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흥행 성공할지도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28일 날은 유럽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10월 달 중에 가계부채 종합 대책 발표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좋은 뉴스는 아니죠. 예. 왜냐, 이게 신용을 자꾸 줄이니까. 줄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대출을 조이는 쪽으로 얘기가 뭐 예. 나올지 그건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10월에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정말 많은 악재들이 아직도 산적해갖고 해결은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하니까 3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예. 10월부터 삼성전자부터 스타트를 끊으니까 10월 말로 갈수록 많이 발표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좀 10월 달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분위기 봐서는 미국의 이제 국제금리 향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뭐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상승한다고 할 때 우리 국내 증시는 잘 버틸까요? 같은 금리 상승이라도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거기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좋은 금리 상승이냐, 예. 나쁜 금리 예, 상승이냐. 근데 지금은 나쁜 달라질 금리 때. 상승이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고. 네. 근데 좋은 금리 상승이 나오려면은 그 어쨌든 공급 변목 현상이 풀리면서 네. 수요만 늘면 돼요. 근데 제가 걱정을 안 한 이유 중에 수요는 괜찮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수요가 좋고 공급만 조금 해소되면 네. 결국엔 좋은 금리 상승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현재까지의 흐름은 나쁜 금리 상승입니다. 아직은.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부담을 될 수밖에 없고, 나스닥이다 다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경기 민감주다 성장주다 어차피 다 똑같아요 지금. 예. 네, 그래서 좋은 금리 상승이 좀 나오는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보시되, 근데 만약에 금리가 어쨌든 이제 기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걸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유에 어찌 됐건 간에. 근데 좋은 금리 상승이 나왔을 때는 경기 민감주가 시장을 또 주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의 색깔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 점은 좀 면밀하게 고민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금리가 좀 오름세인 거는 사실이니까 이런 금리 상승기에 이제 우리 뭐 이른바 해지 위험 분산 방안 어떤 쪽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금리가 오를 때는 결국 금리가 오를 때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게 주식 투자를 한다면 네. 금리 민감주에 베팅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네. 금리 민감주는 뭐 대표적인 게 보험사, 네. 은행 예. 이 두 개잖아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금융주 하나 정도는 편입을 해놓는 게 예. 맞고, 그리고 이게 일시적 금리 상승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경기가 뒤따라 좋아지면요, 네. 금리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단기도 좋지만 중장기로도 금융주 하나 정도 편입하는 거는 전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연말 배당도 많이 주니까. 네. 그래서 양수 겸장인 것 같고, 또 하나가 지금 시장 금리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니까 원자재 가격을 해치할 수 있는 그 약간 관련 기업들. 예. 대표적인 게 조선회사들. 아. 천연가스 가격이 튀잖아요. 예. 얼마 전에도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선박수주 따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LNG선 발주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원래 전통적으로 조선주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할 때 수혜를 많이 받아요. 예. 발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또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 비철금속, 예. 뭐 그런 뭐 구리나 아이언이나 이런 기업들이 또 일부 수혜를 받는데, 물론 경기에 관련된 그 구리 같은 경우는 경기에 관련된 원자재다 보니까 최근엔 재미는 없어요. 예.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시장 금리 상승의 원인이 원자재니까 해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비철금속도 예.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금리 상승과 무관하게 성장하는 기업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금리가 오르든 말든 상관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2차전지입니다. 예. 2차전지 금리랑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은. 수소, 또 최근에 보면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요. 예.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그 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금리 상승을 이겨내는 저는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는 걸 알면서도 투자를 한다는 건 네. 이쪽에서 구조적 성장이 나온다고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산별로 보면 금리가, 이게 어차피 이제 주식도 경쟁을 하잖아요. 부동산, 예. 채권. 근데 금리 오를 때 셋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주식이에요. 그잖아요.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많이 쓰니까. 예. 대부분 레버리지 써서 담보대출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리에 취약하죠, 되게. 예. 예.
근데 주식 물론 이제 신용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압도적으로 현금으로 하신 분이 많으니까. 뭐 채권은 값이 떨어질 거고. 그 채권은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떨어지는 네.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그런 걸 봤을 때 주식이 상대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그 주식은 금리랑 연동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예. 그동안도 경기 좋아지고 기업 실적 좋아지는데 금리 오른다. 네. 올라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봐도 셋 중에 네. 주식이 또 매력이 있으니까 금리 상승을 무한정 나쁘게 보지는 마시되,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답답한 게 원자재 가격이 언제 꺾이느냐. 예. 이게 진짜 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중국 흥다그룹 이게 계속 문제인데 네. 최근에 급한 부채는 좀 갚았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흥다 이슈는 조금 한숨 돌렸다고 봐도 될까요? 근데 일단 이제 급한 불은 좀 껐다라는 얘기도 일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헝다그룹이 자기 자회사 지분 예. 매각해서 뭐 1조 원인가요? 네. 그거 확보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또 일부에서는 이자 지급 안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좀 혼란스럽고, 그리고 300조 원 부채 갚는 거는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그걸 예. 어떻게 갚겠어요? 돈이 없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도 헝다그룹은 아마 부도 처리를 하든가 네. 국유화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대로 그냥 놔두면 그냥 이건 그냥 규모가 너무 크죠. 예, 너무 예. 크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란 공산당 정부에서 가만 이거를 그냥 방치를 할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국은 아마 부도 처리를 그러니까 하더라도 단계적인 부도 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단계가 있나 보더라고요. 첫 번째가 자산 매각을 한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벌써 이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자산 매각하고 그 다음에 그 유동성 같은 걸 일부 지원을 해준대요. 예. 왜냐하면 신용 경색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단계로. 그 세 번째가 부채를 좀 약간 감면한다든가 조정을 해주고 예. 이제 M&A 시켜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M&A해서 가져가든가 네. 전략적 투자자가 있으면 그쪽으로 넘겨버리든가. 아. 이러면 이제 이 헝다 리스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몇 번 있었대요. 아.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아직은 중국 정부에서 어떤 얘기도 한 게 없어요. 예. 스탠스가 없으니까 불안한 건데, 과거의 중국 사례를 보면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충격은 없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부도보다는 이런 식으로 뭐 M&A 되거나 국유화가 되면 뭐 결국 그 부채 리스크가 해소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예. 질서 있는 파산으로 가면 맞습니다. 문제가 그러면 이제 없겠죠. 우리가 예측도 가능하고, 네, 네. 중국 정부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는 계속 한번 체크는 계속 해 나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한 17조 정도 된다 이런 추정치들이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편인데 네. 이제 문제는 4분기 이후 어떨까 이게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 내년을 포함한 어떤 삼성전자의 그 미래 실적 이거를 좀 어떻게 추정되는지 또 그에 네. 따라서 주가 전망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일단 이제 주식의 속성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현재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미래 6개월 후를 먼저 반영하는 네. 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은 사람들 별 관심도 없고 추정치로 올려도 먹히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반도체 실적 증가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는 보지만 시장에서는 의미 없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거는 내년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한 대립이 되게 심해요. 예. 그러니까 서로 비관론자분들은 내년 내내 안 좋다. 네. 아니다.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안 좋은 건 대부분 의견 일치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낙관적인 분들은 상반기 안 좋아도 턴이 좀 짧고 이렇게 얕고 하반기에 돌린다. 아. 요 의견이에요. 네. 이게 서로 막 서로 충돌을 해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안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서로 안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아무튼 주가 부진을 탈출하는 방법은 내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비관론자 분들도 네. 돌아서야죠. 아, 내년 하반기는 좋을 것 같다. 아. 이게 바뀌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걸 알려면 올해 11월이나 12월은 돼야 돼요. 네. 내년 전망이 확실히 나오는 건 그때쯤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자분들이 어차피 삼성전자 지금 뭐 다들 짜증 나실 거고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너무 힘드시지만 생각할 거는 이거 반영됐다. 네. 비관론자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생각하면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고 더 사도 괜찮고, 다만 비관론자의 생각대로 내년 연말까지 안 좋다. 네. 그럼 못 가요, 주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사실 예. 7만 원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누구도 맞출 수는 없어요. 솔직히 네.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예.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내년도에 지금 안 좋은 건 반영이 이미 됐잖아요. 8개월 정도 조정받았으니까 이 상태에서 충분히 낙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DDR5 서버 모바일 쪽에 대한 부분은 저는 기대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허황된 게 아니니까 그 말씀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메모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비메모리 파운드리 있잖아요. 네. 이제 조만간 증설할 것 같아요. 미국의 투자 얘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파운드리 포럼에서 아마 신기술 발표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TSMC를 쫓아갈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높아졌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도 그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또 한 번에 모멘텀이 됐던 게 폴더블 폰. 예. 그 존재감 없었잖아요, 스마트폰에. 근데 규모가 작아도 뭔가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냈어요. 이제 접는 폰도 쓸만하다. 예. 삼성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사업부의 가치도 좀 올리거든요. 네. 나쁜 뉴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지금은 너무 과도한 비난보다는 한 번에 좀 그런 기대감을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외국인이 산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네, 봐야겠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보면은 SK 이노베이션이 포드하고 뭐 10조 2천억 합작 공장 3개나 짓는데 미국에 뭐 그런 호재고 있었고, 또 삼성 SDI 배터리는 롤스로이스 전기차에 탑재된다. 사실 뭐 이런 좋은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썩 좋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어떤 또 다른 부담 요인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는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그래도요, 이제 이 증시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 와중에도 선방은 했어요, 사실은. LG화학도 그랬고, 네. 삼성 SDI가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네. 삼성 SDI가 먼저 좀 올라서 예. 빠졌고, 오히려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LG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은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특히 SK 이노베이션 지난주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예, 생각보다. 그래서 좋은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악재는 특별히 나온 건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 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정도? 2차 전지 소재를 보면 네. 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 정도지 특별히 뭐 2차 전지가 뭐 어떤 문제가 생겼다, 네. 이런 뉴스는 나온 거는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공격적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포드랑 손을 잡고, 예. 이게 보니까 블루오벌 SK라는 이제 회사를 합작 설립했어요. 사채였죠. 이게 규모가 무려 13조 원이나 된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역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포드 역사상 뭐 역대 최대 규모래요. 예, 그 정도로 좀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고, 기존에 조지아에 공장 짓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네. SK이노베이션이. 그게 기가와트로 따지면요 20.5 기가와트인데, 예. 이번에 그 테네시 켄터키에 짓는 거 합치면요 129 기가와트예요. 10배가 늘었어요. 10배. 10배까지. 아니 6배. 한 6배. 예. 6배 정도가. 어마어마한 물량을 여기다 짓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0기가와트 단위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되면 1.3조 원 정도 되거든요. 아, 예. 그러면 이게 금액을 무시를 못해요. 네. 어마어마한 돈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저번에 예전에 IR에서 SK 이노베이션이 수주 잔고를 공개한 적이 있어요. 네. 1000기가와트 정도 갖고 있다고 예. 언급을 해서 세계 2등인데 예. 이렇게 되면 더 늘어나겠죠. 네. 예. 그래서 나중에 이게 다 돈으로 돌아오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2차 전지가 유일하게 저는 약점이 금리 상승에 좀 취약할 수 있겠죠. 네. 그나마. 예. 예, 금리 오를 때 성장주니까. 근데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금리를 뚫고 성장하는 기업은 맞아요. 네. 이 섹터 자체가. 그리고 그동안 2차 전지 소재가 너무 좋았지만 네. 셀업체도 저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화학 3사 보면요 상대적으로 소재보다 못 갔어요. 네. 여러 이유들은 있겠지만 가장 큰 줄기는 물적 분할입니다. 네. 네, 근데 그거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은 됐고, 또 GM의 볼트 화재 사고도 이제 다시 재공급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좀 완화됐잖아요. 그런 면에서 2차 전지 이 셀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유지하는 게 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BTS가 11월 말에 LA에서 이제 현장 공연을 한다, 오프라인 공연을 한다 이래가지고 하이브 주가가 많이 이제 올랐는데, 네네. 뭐 어찌됐건 이제 결국은 BTS뿐만 아니고 많은 그 아이돌들이 공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장 공연. 그렇게 보면은 엔터주들은 앞으로도 뭐 계속 더 나빠질 이유는 없겠네요. 예, 그러니까 엔터주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 같아요. 온라인도 잡고 예. 오프라인까지 잡을 수 있으니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온라인 콘서트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고, 거기다가 온라인화 되니까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예. 거기서 또 돈을 벌었고, 뭐 위버스하고 예.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네. BTS가 11월에 이제 드디어 콘서트를 개최하는데, 콘서트에서 얼마만큼 돈을 벌지는 모르지만
콘서트 실적이 이제 여기가 그 들어가게 되면은 이익 추정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급격하게. 그래서 특히 하이브가 요새 좀 주가 좋은 게 BTS 공연이 이미 확정이 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음반사까지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뭐 저스틴 비버 같은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도 글로벌 투어 계획하고 있대요. 아, 그럼 그것도 당연히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그 글로벌 빅 투어의 네. 수혜주로서 하이브가 부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리오프닝 수혜주이면서도 언택트 수혜주기도 하고 예. 되게 좀 색깔이 다양한데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공연을 할 때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뭐 이게 축구장이나 아니면 농구 경기장 가서 거기서 공연들을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거기 가서 그냥 보잖아요. 보고 이제 거기서 DVD 같은 걸 이제 녹화를 해서 나중에 판매를 하거든요. 네. 녹화 영상을. 근데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할 거냐면은 온라인 콘서트를 해봤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한국의 뭐 체조 경기장에서 예를 들어서 한다면 BTS가 거기서 공연을 하면 영상을 동시 송출하겠죠. 네. 그럼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 하이브리드 공연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오프라인 공연에서 오프라인 하고 끝. 네. 이게 아니라 동시에 해버리면 예. 수익성이 훨씬 좋아지겠죠. 예, 양수 겸장이니까. 네. 이 모멘텀으로 지금 엔터주가 좋은데, 그 엔터주도 지금 계속 구조적 성장이 예. 나올 수밖에 없는 업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뭐 오징어 게임이 네, 이제 오징어. 대박 치면서 국내 콘텐츠주들도 좀 호재인데요. 지금 보니까 넷플릭스가 올해 뭐 우리 국내에다가 5,500억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다른 또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또 국내 또 뭐 토종 뭐 OTT들도 네. 이제 돈을 계속 넣는다면은 뭐 이런 드라마주들도 뭐 조금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벌써 주가들이 날라갔어요. 예.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참 빠릅니다, 정말. 찾아내는 게 빠른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기대는 가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단기로는 저는 좀 너무 올라서 아, 약간 숨고르기 할 뿐. 그러니까 아 이거 기대되니까 또 막 갑자기 이번 주에 무조건 사자 이러시면 안 되고 네. 주가가 좀 벌써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예. 조정 나올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되 왜 크게 보면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뭐 블룸버그 기사에도 나와 있었지만 넷플릭스가 사상 최고가 간 덕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전 예. 솔직히 처음에 그 기사 보고 진짠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예. 아니 한국의 드라마 때문에 세상에 넷플릭스가 사상 최고가를 갔다고? 예. 근데 왜냐면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글로벌 대부분 1등이더라고요. 예. 오징어 게임이 유행하니까 기사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나도 보고 싶은데 어디서 봐요? 결제를 해봐요. 네. 결제 안 하면 못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징어 게임 보려고 결제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한국 드라마잖아요. 네. 그러면 넷플릭스 관계자도 뭐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 드라마에 더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가성비가 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제작비가 10분의 1밖에 안 되나 봐요. 미국보다 미국의 회당 예. 예. 제작비가. 근데 1등을 했으니까 네. 가성비 좋고. 그런데 분명히 어차피 이제 드라마 제작할 때 더 높은 투자를 하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오리지널 컨텐츠 투자가 앞으로 많이 있어요. 이미 계획들이. 네. 근데 더 투자를 하면 아니 이건 드라마 제작사한테 너무나 좋은 거죠. 드라마 우리나라 제작사들은 국내에 보면 뭐 여러 가지 OTT 있고 지상파 방송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넷플릭스가 저렇게 눈에 불을 켜고 투자를 하면 네. 얼마나 좋겠어요. 돈도 많이 받을 거고. 네. 그게 하나 있고 또 디즈니 플러스도 11월 달에 예. 한국에 들어오고 디즈니 플러스는 처음엔 투자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네. 눈치 보겠죠. 일단 예. 한국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지켜보다가 디즈니 플러스 전용 콘텐츠가 만약에 또 아시아권에서 1위가 된다. 네. 그러면 투자를 굉장히 늘릴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또 디즈니 플러스 미국 있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나라 드라마가 1등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선수단 구도까지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투자는 정답인 것 같은데 다만 단기로만 좀 너무 올랐으니까 예. 조금 속도 조절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속작들이 얼마나 잘 만드느냐 여기에 달렸다 봐야 예, 되겠네요. 그건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느 뭐 쪽입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사실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근데 사실은요, 그냥 지금은요 너무 저평가된 게 다 깔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금만 있으면 어느 거 사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좀 골라보면은 일단 보험주 저번에도 예전에 예.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배당도 많이 주지만 이번에 법 개정을 했더라고요. 아, 뭐 이른바 나일론 환자 맞습니다. 법. 나일론 환자 방지법. 예. 그리고 그 한의원 같은데 저는 그건 잘 몰랐거든요. 저는 제가 뭐 자동차 사고를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한의원 같은 데서 진료를 받나 봐요. 예. 그럼 거기서 과잉 청구 같은 게 나오나 봐요. 아, 한방 진료라고 하는데 예. 그거를 또 규제하려나 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 이게 왜냐하면 다 보험사 돈으로 나가는 거 예. 아니에요. 그러면 보험사 실적이 개선되니까 네. 이건 좋은 법인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대규모 설비 투자 관련 기업들. 네. 어차피 재고가 부족하면요 무조건 이제 공급난이 해소되잖아요. 무조건 네. 설비 투자 다 들어갑니다. 야. 재고 쌓아야 돼요. 그러면 설비 투자할 때 수혜받는 기업들이 많죠. 중간재, 뭐 화학도 괜찮고 철강도 괜찮지만 그 어떤 공장 같은 걸 증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 들어가는 게 스마트 팩토리 아, 아니면 전력 기계 같은 회사들. 네. 뭐 그런 회사들이 당연히 수혜를 저는 받을 수밖에 없다. 로봇도 하나의 뭐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그쪽과 관련된 기업들 한번 보시고, 리오프닝은 뭐 계속 관심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보실 게 정유업종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정유업종이 실적도 되게 좋은데 지난주에도 보니까 증권사에서 또 새로운 기업들을 찾는데 정유업종들이 매수 리스트에 많이들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유업종 내에서 S-오일은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네네. S-오일 말고 우리 한국의 대표적으로 이제 정유회사 중에 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니까 네. 현대중공업지주랑 GS 같은 지주회사가 있어요. 예. 근데 현대중공업지주는 다 비상장입니다. 그 네. 현대오일뱅크 갖고 있고 GS는 GS 칼텍스. 네. 지주회사라서 너무 할인받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오히려 좀 그런 정유 네. 지주회사도 예.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을 위한 이제 팁 제공 순서로 연벌리의 보고서 순서인데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이제 지난 일부 시간과 비슷하게 이것도 역시 뭐냐면은 그 콜라보 자료예요. 사실 네. 이것도 요새 되게 유행하는 게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고요. 예. 제목이 뭐냐면 Y 암모니아. 네. 왜 암모니아인가? 아, 예전에도 제가 이 시간에 다른 증권사 암모니아 한번 보고서 예. 한번 소개해드렸죠. 수소 관련해가지고. 수소 관련해서. 예. 근데 거기는 암모니아가 조금밖에 안 나왔지만 하나투자증권에 나온 거는 암모니아만 다룬 거예요. 그래서 네. 한번 이거 가지고 암모니아가 왜 중요한지 공부가 아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네. 한번 꼭 보시면 좋겠고, 여기에 암모니아가 필요한 이유들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암모니아는 수소를 보관하는 데 되게 좋아요. 예, 예. 부피를 줄일 수 있어서 운송하는데. 그래서 좀 필요한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수소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치가 암모니아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시설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설비. 그걸 하는 회사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건설회사. 예. 예. 그리고 조선주도 좋다는 거죠. 암모니아 선박도 이제 지금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 암모니아는 굉장히 친환경입니다. 탄소 배출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암모니아 그 선박에 대한 발주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유나 화학회사들 또 역시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예. 그 회사들이 실제로 암모니아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유통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관련 기업들은 여기에 많지는 않은데 이 증권사 보고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네. Y 암모니아 자료 참고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친환경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2차 전지, 수소, 예. 태양광 풍력은 기본 옵션이잖아요. 네. 근데 암모니아도 새롭게 이제 아. 들어가니까 예. 한번 암모니아도 이 자료로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상승에다가 중국발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이 별로 좋지를 못합니다. 뭐 약세장일수록 심리 안정도 중요하고 또 관련한 공부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연불리의 비밀 노트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연 이사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